소수 특정 학교, 특정 학생들에 편중되어 지원해온 잘못된 관행이라는 주장은 박 시장 개인의 잘못된 생각일 뿐입니다.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은 여가부 공모 사업으로 학부모와 교사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결실임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교에 편중되지 않게 고르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주장하는 것은 아산시 학부모와 학교 그리고 교사들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박 시장은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관내 학교들이 여가부 사업에 공모토록 하여 더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학부모와 교사들을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그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일궈낸 권리를 찬탈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박경기 아산시장의 리더십 또한 문제입니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교육경비 예산 삭감액을 3,738억 원 중 10억 원에 불과하다라는 식의 표현으로 문제를 축소, 전환하여 회피하려 하며 충분한 검토 과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시민의 혈세를 주머니 쌈짓돈 주무르듯 마음대로 집행하려 하고 있으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태도 등은 37만 아산 시민의 수장인 시장의 리더십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합니다. 존경받는 탁월한 리더의 힘은 태도에서 나오는데 그 기본은 공감과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융통성도 없이 자기 주장만 계속 내세우려 하지 말고 남의 얘기에 공감하며 경청할 줄 아는 리더의 품격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시장이라는 권력을 남용한 독단 행정으로 진실을 왜곡하며 시민을 세뇌시키는 일은 그만하고 이제라도 잘못 판단된 것들을 바로잡아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의회의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고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지난 12일 개회된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경기 아산시장은 당초 본 예산에 편성했으나 집행 중단을 결정한 일부 교육 지원 경비 예산 약 10억 원을 추경 예산안에 감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산시 의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박 시장에게 정상적인 집행을 촉구했으나 끝끝내 이를 무시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 일정안 중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일정을 삭제하는 전체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을 발의했고 표결 결과에 따라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일정은 없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3월 8일부터 15일간 아산시의원 17명 전원이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박 시장의 일방적인 독점 행정에 맞서 천막 철야 농성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변함이 없었고 이에 17명 의원들은 의회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홍성표 김문복 의원은 집회 신고를 연장하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천막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의원이 천막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홍성표, 김은복 두 의원의 의지를 잠시 접어두고자 합니다. 아산시의회도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지 못함에 따라 우리 아산 시민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고 매우 죄송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2024년 본 예산에 담긴 교육 지원 경비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면 언제든지 추경 예산안 심의에 임할 것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부디 시장에게 주어진 권력을 앞세우기 전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아산시의회와 37만 아산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6일 아산시의회 의장 김희영.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근데 그때 박 시장님 같은 경우에 10일날 기자회견 하실 때 그래도 그 협상의 여지는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그 사감 예산 원안을 가져와야 협상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지금 이거 수정안에 대해서 어떤 타협할 그런 여지는 없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추경 예산안 자체가 회기 일정 중에 변경이 되고 삭제가 되면서 아산 시민 여러분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를 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수정안 제출에 대한 요구를 했고 이것이 된다라면 본 의장이 했던 기자회견문처럼 언제든지 추경 예산을 심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들로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할 겁니까 말 겁니다는 답변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아산시의회는 추경 예산안을 심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 박경기 시장의 변함을 기다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어려운데요. 죄송합니다. 네. 부탄님 이광호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기자회견 당시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시장님께서 조정안을 제시했는데 의장님께서 보지도 않고 자리를 박탈해서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사실 여부에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 조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박경기 시장의 기자회견문에 그 부분이 있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저는 항의를 했고요. 그 당시에 17명의 의원들이 천막 농성을 같이 했던 것은 의회의 의결 심의권을 무시했고 어떤 조정을 하는 그런 타임이 아니었고 저희의 의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이었습니다. 문제를 계속 표명하고 있는 과정에 박경기 시장이 만남을 요청을 했고 그것이 마치 의장이 만남을 요청하고 조정을 하자라고 요청해서 그 자리를 만들었는데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이 만들어지니 조정안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김희영 의장이 박차고 나갔다.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조정안에 대해서 그 자리를 요청한 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17명이 다시 한번 회의를 거쳐서 그 조정안 하기 전에 이제는 어떤 출구를 찾기 위한 의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시장을 만나기보다는 어떤 구성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저와 부의장님이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갔고요. 들어갔는데 조정안을 제가 요구한 게 아니고 들어갔는데 얘기하는 도중에 조정안을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조정안을 볼 수 있는 자격도 아니며 그리고 조정안에 대한 지금 현재 교육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들의 만족도라든지 평가했던 부분들이 엄밀하게 제가 알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조정안에 대한 것들은 위임에 대한 시장을 만나서 말을 나누는 창구에 위임을 의원들에게 2명이 들어가시오 해서 위임은 받았으나 조정안에 대한 위임은 없었다. 그래서 박경기 시장이 조정안을 내려고 하는 이것은 지금의 과정에서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자리를 일어선 것은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 조정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충청매일 이정 기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은
지금 우리 그 기자회견문에 아산시의회 입장이라고 되었어요. 우리 의장님이 아산시의회 그 전체적인 대표 역할을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국힘까지 이거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아산시의회 입장이라면 아산시의 구성원, 아산시의회 존재 가치 자체가 저는 17명 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산시의회라는 이 단어를 써가지고 전체적인 대변을 하는 건지 그것 부분이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중간중간 이 기자회견문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십 문제, 일단 사건 문제 모르겠습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청은, 그러니까 집행부는 예산 집행권, 편성권은 있습니다. 권한이. 그리고 위에는 의결권하고 사건권도 있고요. 근데 플러스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건에 대해서 그 위에 5분 발언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그 의원 회의를 거쳐가지고 어떤 예산을 좀 보태게끔 하는 이런 절차 아닌 절차를 또 그 권한도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내부에서 즉 의원들 한 분 한 분은 기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외부까지 꺼내가지고 즉 의사일정을 정하기 전에 이 시법 문제라고 지금 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99.7 대 0.03% 싸움으로 지금 그걸로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화가. 그러니까 이걸 꺼내기 전에 그런 정치력 부분도 하나의 리더십이라고 각각 의원님들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의 시민들의 어떤 한마디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회견문에 예산안 심의 의결권에 대한 시의회 입장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산시에 있는 17명의 의견을 다 모아서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함께하신 우리 기자분들 메일을 보면 아산시 의회에서 메일을 송부한 게 아니고 본 의장이 개인이 여러분에게 발송을 해드렸고요. 이것은 아산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의 입장을 정리한 거고 이게 물론 국민의힘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양당 간에 있기는 하나 그 어떤 곳에서도 이 부분은 제가 뭐 협의를 하거나 동의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우리 신당 의원님 한 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짝 짤막하게 이러저러한 건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합니다. 너무 또 갑자기 모를까봐 저희 그 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입장은 의장으로서의 입장을 정리한 거고요. 다만 하나의 예산 편성을 하는 편성권은 집행부 시장에게 있지만 심의 의결권을 했던 그것은 17명의 의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15일간의 철야 농성을 할 때 그 한마음이 여기에 담아있기 때문에 시 입장이라는 걸로 제가 이렇게 가름을 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삭감의 교육 경비에 대한 삭감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고 집행부를 중심으로 과를 중심으로 국을 중심으로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많은 문제 제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재검이 되고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희망했던 것이 시의회의 입장인데 이것이 결코 되지 않았고 지난번에 추경이 올라오기 전까지도 사실은 저는 본 의장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지금의 예산서에 올라온 것처럼 박 시장이 얘기하는 것은 삭감을 하고 신규 사업으로 아산의 교육 사업에 대한 것은 신규로 편성한다는 예측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계신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고 행정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 의장 너는 알고 있느냐? 이렇게 제보를 해주셔서 확인을 해보니 정말 이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에 또다시 저는 항의했습니다. 지난번에 3월 8일날 우리는 청담동성에 들어갈 때 어떤 거였냐면 일방적으로 행정이 갖고 있는 박 시장이 갖고 있는 편성권만 휘두르지 말고 이게 분명히 교육경비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면 시의회 상임위든 이렇게 논의를 해볼 이런 보고 내지는 어떤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더니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하더니 이번에 추경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부분이
행정에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참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부르짖었던 의장이고요.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변경 동의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그러한 것들이 시간 속에 묻어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 우리가, 우리가 저기, 당초 17명 의원들 전체 다 해서, 전체 농성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성을 다 끝마치고, 마지막 성명서 발표를 했어요. 의회청. 그게 이제 의회 대변 차원에서 성명서 발표에 협치하지 않겠습니다. 협치, 정치에 대해서 협력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외부 시민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예. 자, 근데 이거 부분은 그 다음에 그럼 협치 부분을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하고 지금 근데 거기에서 지금 발단 원인이 사실은 이거라고 하는데 저기 교육정경비 예산 삭감 부분 때문에 집행권 때문에 그 발단이라고 하시는데 그 뒤로 반치가 아닌 반치, 그러니까 위에 한 목소리를 냈던 부분에 대해서 돌파구 찾은 거예요. 홍성표 의원하고 김은국 의원님이 또 그걸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있는 팩트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 협치, 정치는 하되 협력하지는 않겠다고 하는 부분이었다고 하면 어떤 예산 삭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뭐냐면 예산 삭감, 예산 의결권은 의회가 있지만 플러스해서 5분 발언이든 5분 발언으로 제한이든 보다 더 권한으로 보탤 수 있는 논쟁의 어떤 그 권한의 자리가 있는데 그것까지 없는 자리에 대한 건 또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이재영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잠깐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아산 시민들이 박경민 시장님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고작 10억의 교육경비에 자꾸 중심을 둡니다. 아산시 의원이 17명이 같이 출발했던 점은 교육경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였습니까? 의회가 갖고 있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권 이거를 무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의회의 민주주의를 박살내는 것이 바로 박경기 시장의 행정이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 교육경비가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난번 마지막 요 근래 마지막에 시장께서 했던 것 중에 99.7% 0.3% 고작 불과 10억 원에 되는 이것 때문에 다른 거를 안 볼 거냐 이렇게 하시는데 아닙니다. 발달 원인은 교육경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의 기능이었던 편성권에 있었던 부분을 편성했고 우리가 편성을 해줬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이건 못한다는 거죠. 그럼 향후에 행정에서 얘기하는 편성에서 올라오는 예산 심의에 있어서 우리 시의원들은 어디까지 심의를 해야 됩니까?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중심을 봐줬으면 좋겠고요. 정치를 하되 협치는 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의원들이 하는 부분은 정치 아닙니다. 시민들을 바라보는 곳에서 의정활동에 일하긴 하나 정치적으로 지금 현 상황을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SNS를 통해서 주말에도 문자가 많이 발송되고 있던데 그런 부분은 시민들을 더 어수선하게 만들고 지금의 현 상황을 바로 못 보게 하는 혼탁하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그거이시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과 협치의 이런 부분들은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정치적인 시각에서 지금의 현 상황을 시의원들 아니면 일부의 의원들이 지금의 이 과정을 가는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샤투데이 신학기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직장적인 시장님부터 우리 의장님까지 성명을 서로 서로의 입장을 밝히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고 또 의원님들의 행동을 또 하셨었고 의회에서도 이제 이번에 일정이 삭제되는 그런 과정이 쭉 있었잖아요. 지금쯤 대목에서는 박 시장의 의회 입장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들이 상당히 알지 않았을까. 다들 익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핵심적인 거는 6월 정리회 이전에 우리 민생과 관련된 추경 이 부분을 시민들은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 건가 그 부분이 궁금할 거로 같아요. 그게 그래도 핵심이고요. 이걸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회선 대전제를 그 원안 집행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타협이란 없다 이렇게 대전제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네?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박 시장이 그 나름의 자기가 소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됐건 뭐 고집이라는 부분이 됐건 그 부분을 굽히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또는 약간의 변형을 가해서라도 여지를 혹시 만들어 보고자 한다 했을 때 의회에서는 이 능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이거에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이거를 사태 해결이 그 가장 궁극적인 거잖아요. 사태 해결이 원래 의회에서 원하시는 대로 원안 집행이 돼서 그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흘러갔을 때 언제까지 이걸 지켜보느냐 이거죠. 그랬을 때 의회에서는 어떤 나름 방안을 앞으로 강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아까 질문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행정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에 시의회 지금 시의장이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뭐 요지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저는 실상 시장이 기자회견을 했고 수도 없이 여러 날 하셨어요. 그러나 시의회 차원으로 의장이 한 번도 이런 표명을 안 했던 바에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자리를 만들었고 이후에 이런 것들은 오늘의 이 기자회견문을 중심으로 또한 본 의장이 답변하는 이런 것들 행정에서 지금 관계자들이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이 된다라면 그 이후에 저는 기다릴 겁니다. 그게 여기에서 조정안을 기다린다기보다 저희는 추경을 하겠습니다라는 기자회견문에 있고 그것은 박영미 시장이 엄중하게 검토의 시간을 갖지 않을까 저는 기다릴 겁니다. 예. 저희 잠시만요. 앞으로 한 두세 분만 질문 더 받고 기자회견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민수석님은 송병환 기자입니다. 지금 기자님께서는 의결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을 다 한다고 해서 의결을 했다고 해서 100% 집행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고 이월이라는 것도 있고 명시 이월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추경 예산안을 거부를 했어요. 심의 자체를. 그러면 그 의원님들의 권한이고 의모임, 그 의결권, 심의권 이걸 포기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추경 예산안을 안에 어떤 예산이 담겨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그리고 거부했는지 거기에 대한 입장도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편성권에 대한 것은 시장이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의원이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제가 이 회견문에 두었던 소통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영미 시장은 전혀 없었죠. 처음에 문제가 발단됐을 때도 분명히 저희는 음성적으로 알았고 이 부분을 어떤 실과에서 와서 보고를 하거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죠. 그래서 그 의원들이 함께 집단으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추경이 올라오는 과정도 똑같았습니다.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이거는 편성을 해야 됩니다라고 안 했고 그런 그 아무리 울고불고 지서도 오지 않는 답변으로 그냥 갖고 있는 편성권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올라온 것처럼 추경 예산안이 인쇄가 됐습니다. 인쇄가 되기 전까지도 뭐 여러 날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이것은 예측됐던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의 삭감과 편성을 함께 넣어서 올라올 때는 시의회에서 이거 어렵습니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고, 시장이 갖고 있는 편성권이 있다라면 우리의 심의 의결권이 있으니까 그거와 함께 그렇게 대등하게 가는 과정들이 옳습니까?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과정은 물론 아산 시민 37만을 놓고 볼 때 시장과 시의회에서 이렇게 대립되는 각은 별로 현명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지만 이것 또한 의회에 시민을 대표해서 의원을 뽑아주신 우리 시민들에 대한 저희는 바람직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사 이렇게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을 받느냐 물음에 저 받습니다. 저 예산안에 띠지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무턱대고 우리가 이것만 바라보고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니 수정해 주시오, 이렇게 검토해 주시오 요구했던 것이 묵살당하고 추경 예산안이 올라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의장님께서 조금 네네. 빗나간 것 같은데 지금 추경 심의해서 그거는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면 되는 거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 보고 왜 이 조정했는데 왜 조정안이 안 올라왔나 이렇게 해서 이제 거부를 했다고 이렇게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안에 봤을 때 진짜 민생이 아닌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생에 대한 그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는지 파악을 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집행권, 편성권만 아니라 집행권이 있는데 시청에서 집행을 하다가 못한 부분은 또 있을 테고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의결했으면 거기까지는 의회의 권한이고 의무예요. 그러면 집행하는 거는 집행부의 권한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결했는데 집행을 안 했으니까 이걸 못하겠다.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잘못되지 않나. 의장님 생각은 어떠실까?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편성을 해놓고 못할 수 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사고유월, 명시유월 합니다. 네. 그런 걸 갖고 뭐라고 하지 않죠. 그리고 저희는 그랬을 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해서 원인을 파악하죠. 그러나 지금 현재 교육 경비 예산에 대한 것은 그런 처음부터의 그런 출발이 아니셨습니다. 이것이 누누이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던 특정 학교, 특정인, 특정 단체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현장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가지 않는 부분에서 자꾸 그렇게 매도를 하고 계시면서 교육 경비, 다른 경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 경비만 일괄적으로 해서 올라가는 과정에 문제가 돌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아니, 집행권에 대한 집행권에 대한 수정안을 지금 달라고 의회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지금 견해를 그러니까 뭐냐면 집행권 예산 집행권에 대한 거를 수정안을 줘야지만 의견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오는 게 맞다는 거죠. 편성권을 아산시장이 갖고 있는데 지금 교육경비에 아까 얘기했던 특정 단체부터 쭉 거론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의 예산을 삭감을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 집행권 집행권을 수정안을 줘야지만 의견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토론장애인이 그게 저희가 아니 아까 얘기 전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것들은 수정안 원한 대로 제출하시오. 우리는 응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예. 질문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네. 그러면은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